과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요즘에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제 지지율이 40%도 안 네. 된다고,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간다는 것도 때로는 의심스럽습니다. 아,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8%,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30% 내지 32% 정도 된다고. 특히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아주 절구하는 모양인데, 희망적으로 보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 3년, 4년간 우리 국정 운영하는 걸 봤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네. 일관성 있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특히 지금 현재 문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좀 저건 아니다 싶었던 부분이 문정부 처음 이제 들었을 때 행동과 지금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적폐 세력을 청산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정부를 이제 개헌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욕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사람들이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386, 네. 요즘 이야기로 하면 586 세대들이 학교 다닐 때 사회를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저 유물사관 또는 사회주의 또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종북, 네. 주체사상 그런 것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를 잘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처음에 문 대통령 임기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그다음 두 번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으로 해서 거품이 많이 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과연 통일이 바람직한 거냐, 너가 세대 통일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거의 80%가 통일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 싫다라고 안 한다 했거든요. 싫다 했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20대의 80%가 아직 통일에 대한 준비가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분위기상 왠지 모르게 통일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 통일된다니까. 그리고 북한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검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국민들도 붕 떴었죠. 저는 요즘 이제 문정부나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약간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재난 지원금이나 또는 학자금 대출 또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그게 국가 예산이거든요. 네. 국가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근데 그 국가 예산을 30조 쓰듯이 막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지원책이 많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파퓰리즘이 횡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피해 있는 사람들은 기천 민중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좀 느낀 게 아닌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가 한 말인데, 알면은 말이 없고, 말이 많으면 거짓말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 거론했다가도,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한 번 언급도 없습니다. 탈원전도 그렇고, 태양광 발전도 그렇고, 또 남북회담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그냥 칼로 송곳으로 쑤셔놓고는 그냥 가만 놔둡니다. 이슈만 되고, 화제만 되고, 결과는 없다.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자각하고 또 그동안 정교사나 이런 조직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편향적인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것도 빨리 극복하고 타파하는 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사님이 보시기에는 뭐 현시고 보수나 진보나 다 답답하실 텐데요. 네. 제가 봐도 답답한데 거사님이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진보, 보수 한쪽의 편을 조금 들어주신다면 어떤 쪽을 좀 더 선호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진보나 보수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책을 보거나 과거 역사 150년의 역사를 훑어보면은 진보나 보수가 뿌리가 없습니다. 아, 네.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진보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건가옥조처럼 내걸었던 게 평등, 정의, 공정. 맞아요,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평등, 정의, 공정이라는 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잡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인간 생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찾아가야 돼. 어떤 피상적인 우리가 이야기한 유토피아나 상그릴라처럼 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싶은 게 정의, 평등이고 정의고 공정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정의다, 이게 평등이다, 이게 공정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수주의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 왕정에서 민주화로 가는 공화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이견이 있었을 때 왕족이나 귀족을 상대로 한 그 사람들을 보수라고 칭했을 뿐이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진보나 보수를 이야기할 만한 바탕이 없습니다. 뿌리 자체가 없다. 네. 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수를 이야기하는 놈들은 바보 정신이라고. 네. 왜냐하면 배운 게 없습니다. 배운다는 게 국영수의 학과 수업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수많은 분야에 접하고 수많은 사람을 부대끼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거든요. 내 아는 것만 주장하는 이게 보수인가? 아닙니다.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믿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 보수의 구분보다는 바른 방향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근본은 국태민안 국민민복. 나라가 강하고 국민들이 편한 그런 정책이 있어야지 행정이 있고 국태민안 국민민복을 도외시하고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또는 미국이나 중국에 붙들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안 되죠. 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국민을 위한. 그래. 왜냐면은 국가와 국민이 없으면은 그 지도자가 절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위세를 부리고 중국의 시진핑 그 비서가 그렇게 위세를 부리는 거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민족들이 있어서 컨트롤 치는 거지. 민족이 없으면 국민이 없이는 컨트롤 못 치죠. 역시 거사님. 국민이 없으면 네. 대통령도 없다. 다음에 또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